김용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 변호사님. 중국으로 한번 떠나보실 어허, 텐데요. 상하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계된 행사 무대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갑작스럽게 무대 위에서 벌어집니다. 네? 도대체 중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행사장에서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르는 일본 가수입니다. 그런데 잘 부르고 있다가요. 갑자기 마이크가 꺼집니다. 조명도 꺼집니다. 노래도 꺼졌어요. 그리고 진행 요원들이 무대 위로 진입을 해서 뭔가를 한참 설명을 합니다. 가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결국 무대에서 퇴장하고 맙니다. 어머나? 아니, 최민경 교수님. 네. 무대 조명이 꺼지고 음향 꺼지면 보통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이크 뺏고 그냥 데리고 나가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일본의 문화나 일본 가수들이 공연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보고 중국 관객들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보낼 수 있냐. 일괄 통제야? 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일본 가수는 참말로 벙찐 표정이에요, 펑친 지금. 표정이죠. 그러니까 저게 국가나 정부에서 개입을 안 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상적인 공연이라면 중간에 만약에 사고로 뭐 정전이 되더라도 다시 불을 밝히고 또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멈췄다고 하는 것은 정부나 위로부터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다만 가수 측에서는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음 날 예정됐던 다른 공연도 있었는데 이 공연도 모두 취소가 됐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의 진행 역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체험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유명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거든요. 또한 다른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예요. 왜냐하면 타이완에 만약에 뭐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서 대만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만,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일본 문화 차단에 본격 시동을 건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일본 입장에서는 치욕적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한일령,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중국에서 한영이 있었어요. 한국의 뭐 K-팝이든 한국 문화 전부 중국에서 못하게 막 막았던 거. 근데 지금 중국과 일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지금 한일령의 일환 아니냐. 하지만 이제 일본 입장이 지금 굉장히 치욕적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국격이죠. 저 뭐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욕적일 겁니다. 예전에 예컨대 한국에서도 일본 가수들이 공연하는 게 별로 드문 상황이었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원한을 갖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치적 원한을 저렇게 공연이라든가 문화에까지 하게 되면 더구나 21세기에 저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국민을 위해서도 좀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와 문화 그리고 이 행사는 별개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중국의 우리가 뭐 대국 그런데 이게 대국의 어떤 품격입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어딜 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베트남 호치민의 한 도로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포착된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도로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요? 운전자들이 어딜 갔나 했더니 저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허허. 도로를 가로막고 도로 한가운데 그물을 치고 선까지 그려놓고 경기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차량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탓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나가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참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자기들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던 차나 오토바이들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구간으로 피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정신이야, 진짜. 단순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로 인해서 차량들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컸고 어머나. 특히나 이 공이 엉뚱한 곳이나 운전자를 향한다면 역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들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 그린 페인트를 지우고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도 받게 되는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에요. 철딱서니 없는 저 행동을 베트남의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미국 플로리다 이번에는 상공으로 한번 같이 어허, 가보실 네. 텐데요. 무언가가 단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만들면서 하늘 위를 날았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어머나, 말만 들어도 지금 벌써 좀 장관일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새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어허. 무엇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뭘까요? 까마득한 상공을 나는 철새떼 아닙니다. 어머. 형형색색의 낙하산입니다. 에? 예쁘게 만들어진 저 다이아몬드 모양 보이세요? 저게 진짜 백미입니다. 무려 110명의 베테랑 스카이 다이버들이 참여해서요. 항공기를 나눠 타고 무려 6,000m 고도까지 날아올라서 저렇게 차례차례 낙하산을 펼치면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와. 하늘 위에서 저렇게 완벽한 대형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허허. 고난도 훈련과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했을 멋진 장관입니다. 이야, 미국 얘기를 하면 나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외치시는 분이 있죠. 바로 미국에서 네. 13년간 사시였던 최진범 교수님. 네. 저런 모습 혹시 보셨어요? 못 봤죠. 어허. 전 처음 봤어요 지금. 어허.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제가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미네소타, 미네소타, 네네. 미시간, 그다음에 미시간. 텍사스 이렇게 세 군데 아하, 살았는데 네. 플로리다는 안 살아. 아하. 여행만 가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플로리다 상공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는데 저게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낙하산 캐노피 공중 대형이라고 해요. 세상에 멋있다. 근데 저 공중 대형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저게 세계 기록을 새롭게 깬 겁니다. 아, 저런 것도 세계 기록이 있어요? 세계 기록이 있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이제 신기록에 도전했는데 20개 나라 110명의 베테랑 스카이 다이버들이 함께 미국에서 모여서 사신 거 맞아요? 어제 네, 발음이 좀 꼬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하, 발음이 약간씩 그렇군요. 흐트러지고 네네. 있어요.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다이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열흘간 훈련을 했고요. 아. 훈련하고 저런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제 기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전 기록이 언제냐면 2007년에 100명의 스카이 다이버가 우와. 저 대형을 만들었대요. 그때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깨진 거죠. 이게 110명이니까 10명이 더 늘어나서 네. 세계 신기록이 깨지게 됐고요. 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일주일 넘게 열심히 연습했다고 세상에. 하니까 베테랑들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정말로 쉼없는 훈련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 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 한 번 더 둘러보고 오늘 여행 마치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정말 신기한 착시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착시인가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소우리 앞에 서 있는 회색 새 한 마리 보이시죠? 왜 혼자 있니 하면서 다가가 봤더니 어라라라? 새가 아니라 웬 인형들이 모여 있죠. 뭐야, 이게? 이번에는 용맹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역시 옆에서 보면 플라스틱 인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야, 이게? 새들뿐만이 아닙니다. 꽃에 앉아 있는 벌 역시 옆에서 보면 온갖 인형들 투성이인데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착시 조각 작품들입니다. 아니, 진짜 영상으로 보면 신기한데, 야, 이게 뭐든지 멀리 떨어져 보면 실체를 모르는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실체를 안다는 말 딱 맞네요. 예, 네. 저 작품은요, 미국의 설치 작가인 토마스 데이닝거의 작품인데요. 오. 토마스 데이닝거는 30년 전부터 쓰레기라든가 환경 보호 운동에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저런 새라든가 뭐 이런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설치 미술을 만들어서 저기에 디지털 빛과 시각적 요소를 조각해서 아나모픽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자면 그러니까
시각 영상을 하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빛을 쏘이면 멋진 새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근사한 꽃도 되기도 하지만 야. 실체는 쓰레기인 거예요. 저분이 강조하는 건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라 제발 저런 걸 만들지 않게 쓰레기를 줄이자. 환경을 세상에. 보호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지구는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정말 지구를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